흐엉이 욕하지 마.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흐엉이는 나한텐 가족이에요. 잔치 음식이 가득한 테이블 한가운데서 곱게 한복을 입은 어머니의 몸이 거칠게 뒤로 젖혀졌습니다. 순간 그 아들 희자 할머니의 아픈 손가락 순교가 어머니의 멱살을 움켜쥔 것이었습니다. 잔치장은 숨소리마저 멎었고 눈물도 말릴 틈도 없이 칠순날 가장 끔찍한 기억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울릴 한 편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평생 아픈 손가락이었던 아들이 결국 어머니의 멱살을 잡게 된 날의 기록입니다. 연애도 결혼도 못하고 늦게 만난 외국인 아내, 그 아내에게 휘둘리며 무너져간 아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은 가족들이 선택한 충격적인 결단. 도대체 그날 칠순 잔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희자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순교가 5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순교야, 이리 와서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다른 아이들이라면 벌써 달려왔을 텐데 순교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희자의 마음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순교,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 무슨 그림? 엄마, 그림. 순교는 늘 그랬어요. 말수도 적고 또래보다 느렸지만 눈망울만은 누구보다 맑았습니다. 특히 엄마를 바라볼 때면 온 세상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엄마, 왜 자꾸 순규 형만 자꾸 놓아줘? 둘째 민교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민교는 벌써부터 형에 대한 질투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민교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형은 너희보다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거야. 무슨 도움이요? 형이 마보예요? 민교야! 희자가 날카롭게 나무랐지만 순교는 이미 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 바보 아니야. 나도 똑똑해질 거예요. 그날 밤 희자는 순교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순교야, 엄마는 너를 가장 사랑해. 너는 바보가 아니라 엄마의 특별한 아들이야. 정말 정말이야. 우리 순교는 마음이 누구보다 예쁜 아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내의 균열은 깊어졌습니다. 순교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적응하기 힘들어했고 희자는 그런 순교에게 더욱 매달렸어요. 자연스럽게 민교와 막내 순이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큰 오빠만 좋아해.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엄마의 관심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순교는 종종 울먹이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순교야, 무슨 일이야? 애들이 바보라고 해.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모르겠어요. 다들 희자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순교는 단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릴 뿐이었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가혹할까? 순교야, 엄마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릴까? 안 돼요. 그럼 더 놀려요. 순교는 고개를 흔들며 엄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태어났어? 그 질문에 희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이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주어야 할까? 순교야, 하느님이 엄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거야. 다른 아이들보다 더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너를 말이야. 정말? 정말이야. 우리 순교는 천사 같은 아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순교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고 친구 사귀기도 힘들어했습니다. 반면 민교와 순이는 나날이 똑똑해져 갔습니다. 순교야, 시험 어땠어? 못했어요. 너무 어려워.
희자는 매일 밤 순교와 함께 숙제를 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10번, 20번씩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아니야. 전혀 안 피곤해. 우리 순교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게 보여서 엄마는 기뻐. 그런 엄마를 보며 민교와 순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서운함도 컸어요. 엄마, 나도 숙제 도와줘요. 순이가 말했지만 희자는 순교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순이야, 너는 혼자서도 잘하잖아. 잠깐만 기다려줘. 그렇게 순교는 가족의 아픈 손가락이 되어갔습니다. 가장 아끼지만 동시에 가장 걱정되는 존재로 고등학교 시절 순교는 그나마 안정을 찾았습니다. 특수학급에서 만난 선생님이 순교의 장점을 발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순교 어머님, 순교가 그림에 재능이 있어요. 그림요? 네. 특히 색깔 감각이 뛰어나요. 한번 미술학원에 보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희자는 기뻤어요. 드디어 순교만의 특별한 재능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순교는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어요. 엄마, 나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정말? 무슨 칭찬? 제 그림이 제일 예쁘다고 했어요. 순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희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순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대학 진학은 어려웠고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도 일하고 싶어요. 순교야,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맞는 일을 찾아보자. 한편 민교는 대학에 진학했고 순이도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가족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져만 갔습니다. 형은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예요? 민교가 대학 휴가로 집에 왔을 때 불쑥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민교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엄마, 현실을 봐요. 형은 이미 30이에요. 언제까지 엄마가 돌봐줄 수 있어요? 순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희자가 뒤따라가 보니 순교가 울고 있었습니다. 순교야, 엄마, 내가 짐이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어하는 거죠.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 민교가 그런 말을 해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희자는 순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교야,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우리 천천히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갔습니다. 순교는 30을 넘기고 4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모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웠고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기 힘들었습니다. 반면 민교는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했고 순이도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오빠 문제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시설 같은 곳 알아보는 게 어때요?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순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희자가 버럭 화를 냈다. 엄마,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순교는 내 아들이야.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 무렵 순교는 더욱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갈등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어느 날 밤 순교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도 가족이 갖고 싶어요. 나만의 가족을. 희자는 깜짝 놀랐다. 순교가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순교야, 결혼은 쉬운 게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엄마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밤 희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순교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들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평생 혼자 살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국제결혼 상담을 받으러 오셨나요? 결혼정보회사 상담실에 앉은 희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순교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네. 제 아들이 희자는 순교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요즘 국제결혼이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는 편이고요. 그런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꼼꼼히 중매해 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순교에게 말했을 때 순교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엄마, 정말요? 나도 결혼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순교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순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아이 같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나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순교 마음씨가 얼마나 착한데 분명 좋은 남편이 될 거야. 며칠 후 베트남 현지에서 온 여성들의 프로필을 받았습니다. 순교는 한 장 한 장 진지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이분 어때요? 순교가 가리킨 사진 속 여성은 20살의 흐엉이였습니다. 수수한 모습이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어리네. 그래도 저는 이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너무 이뻐요. 희자는 걱정스러웠어요. 20살 차이가 나는 국제결혼이라니. 하지만 순교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만남의 날이 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순교는 계속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늙어 보여요? 아니야. 우리 순교 멋있어. 긴장돼요.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순교야, 자신감을 가져.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통역사와 함께 나타난 흐엉을 보는 순간 순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교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흐엉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순교에게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조금 배웠어요. 대화는 어색했지만 순교는 흐엉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흐엉이 베트남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야기,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순교는 더욱 마음이 끌렸어요. 저도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어요. 순교의 진심이 담긴 말에 흐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좋은 가정 만들고 싶어요. 그날 저녁 희자는 순교와 둘이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어땠어? 순교야? 엄마, 나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벌써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알아요. 하지만 이상해요. 처음 보는데도 마음이 편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았어요. 희자는 순교의 눈빛을 보며 놀랐어요. 이렇게 확신에 찬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순교야, 결혼은 신중해야 해. 서로를 더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엄마, 저는 확신해요. 씨가 좋아요. 그리고 저를 받아줄 것 같아요. 희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순교가 행복해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흐엉과의 두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순교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씨, 한국 음식 어때요? 맛있어요. 김치. 좋아요. 정말요? 우리 엄마가 김치를 아주 잘 담그세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흐엉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교는 그 미소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씨, 그림도 그려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며칠 후 흐엉은 결혼에 동의합니다고 했습니다. 순교는 하늘을 날 듯 기뻤어요. 엄마, 흐엉 씨가 저와 결혼하겠대요. 정말 네. 이제 저도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민교와 순이의 반응은 달랐어요. 엄마, 이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민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큰 오빠가 국제 결혼을 합니다고요? 순이도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얘들아, 순교도 이제 40이 넘었어. 혼자 늙어가게 둘 수는 없잖아. 그렇긴 하지만 20살 차이에 국제 결혼이라니 걱정은 되지. 하지만 순교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실제로 순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고 새 옷을 사고 한국어 교재까지 사서 흐엉에게 가르쳐줄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흐엉이가 한국 생활 적응하는 걸 도와줘야 해요. 그래, 우리가 도와줘야지.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도 잘 키울 거예요. 엄마처럼요. 순교의 말에 희자는 울컥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흐엉의 가족들은 베트남에서 올 수 없어서 한국 쪽 가족들만 참석했습니다. 순교야, 이제 정말 결혼하는구나. 희자는 턱시도를 입은 순교를 보며 감개무량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드디어 저만의 가족이 생겼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흐엉도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흐엉아, 우리 순교 잘 부탁해. 희자가 흐엉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 잘할게요. 흐엉의 대답은 짧았지만 희자는 안심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두 사람은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집이 정말 예뻐요. 흐엉이가 너무 좋아해요. 순교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부족한 건 없어? 없어요. 흐엉이가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요. 정말 좋은 아내예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교는 매주 전화해서 신혼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흐엉이가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해요. 그래, 내가 가서 가르쳐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엄마한테 배운 걸 가르쳐 줄게요. 우리 순교가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나? 희자는 기특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정말 독립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순교야, 요즘 왜 전화를 안 해? 아, 엄마, 바빠서요? 무슨 일로 바빠? 그냥 이것저것이요. 순교의 목소리에 활기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신나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흐엉이는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언제 한번 집에 놀러 와. 엄마가 보고 싶어. 나중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희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순교의 전화는 더욱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짧게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순교야,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목소리가 왜 이래?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일은 잘 다니고 있어? 순교는 결혼 후 근처 공장에서 단순 작업 일을 시작했습니다. 흐엉도 의류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니고 있어요. 흐엉이는 잘 지내요. 대화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순교는 대답도 짧고
먼저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순교야,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알겠지? 그럼 전화 끊을게요. 벌써 조금 더 이야기하자.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희자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순교의 목소리에 활기가 전혀 없었어요. 며칠 후 순교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돈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돈, 무슨 일이야?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얼마나? 50만 원만. 희자는 놀랐어요. 두 사람이 모두 일하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니. 순교야, 너희 둘 다 일하고 있잖아. 돈이 왜 부족해? 그냥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아서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엄마,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냥 보내주시면 안 돼요? 순교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희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아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 같아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매달 돈을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조금 어려워서요. 순교야,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흐엉이 월급은 어디 갔어? 흐엉이가 베트남 가족한테 보내야 해서요. 희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베트남 가족을 도와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매달 월급 전부를 보낼 정도인가? 순교야, 흐엉이랑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봐. 이렇게 계속 돈을 보낼 수는 없어. 알겠어요.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다음 달에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번 달도 순교야, 안 돼. 이번엔 못 보내줘. 엄마, 제발요. 정말 급해요. 순교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마치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말해봐. 그냥 필요해서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결국 희자는 또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편 민교와 순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희자가 일부러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요즘 큰오빠 어때요? 전화 자주 해요? 순이가 명절에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아. 결혼 생활은 어때요? 새언니랑 잘 지내고 있대요. 그런 것 같아. 희자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또 순교에 대한 불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한번 놀러 가볼까요? 신혼집도 구경하고. 아니야. 바쁠 거야.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교가 보내달라고 한 돈의 액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100만 원 좀 보내주세요. 100만 원. 순교야,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정말 급해요.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으면 못 보내줘. 그러자 순교가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흐엉이가 아파요. 뭐, 어디가 아픈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요. 그럼 보험이 있잖아.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검사비가 많이 들어요. 희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보내줄게. 대신 병원 영수증 보내줘. 고맙습니다. 하지만 병원 영수증은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다른 이유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사를 해야 해요. 이사. 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요. 갑자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갱신을 안 해준다고 해요. 이번에는 보증금과 이사 비용이라며 더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희자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지만
아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희자는 순교에게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건드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이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순이가 희자의 통장을 보며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계속 큰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큰오빠한테 보낸 거예요? 들킨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어려워한다고 해서. 엄마, 이게 얼마예요? 3천만 원이 넘잖아요. 순이야, 목소리 좀 낮춰. 목소리를 어떻게 낮춰요? 엄마 노후 자금을 이렇게 다 써버리시면 어떡해요? 순이는 화가 났어요. 자신과 민교는 각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순교만 계속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작은 오빠도 알아요? 아니야.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안 돼요. 작은 오빠한테도 말해야 해요.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예요. 며칠 후 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민교도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어요. 형이 그렇게 많이 가져간다고요? 그래. 매달 조금씩.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엄마,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민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모두 일하는데 이렇게 돈이 필요할 리가 없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직접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순교가 오지 말라고 해. 그게 더 이상해요. 왜 오지 말라고 해요? 자식들의 말에 희자도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사실 그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 네. 가봐요. 미리 연락하지 말고 갑자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말 희자와 순이는 순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엄마, 여기가 맞나요? 응. 주소로는 여기가 맞는데.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여기 순교라는 사람 사나요? 아, 그 사람 말이에요. 어머, 혹시 가족이세요? 네. 저는 어머니고 여기는 여동생이에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그 집 요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남자분이 많이 야위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소리가 자주 나요. 무슨 소리요? 싸우는 소리. 그리고 여자가 소리 지르는 소리. 희자와 순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집에 없나요? 글쎄요. 요즘 잘 안 보여요. 남자분은 새벽에 나가고 늦게 들어오시고. 그때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순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고 얼굴에는 상처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에? 순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교야, 너 왜 이렇게 됐어? 희자가 달려가서 아들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일하다가 다친 거예요. 이게 일하다가 다친 상처야? 순교야,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요. 순교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어수선했고 냄새도 좋지 않았습니다. 흐엉이는 어디 있어? 일하러 갔어요. 이 시간에? 야간 근무예요. 순교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순교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응하는 게 힘들어서요. 적응이 뭐가 힘들어? 순이가 주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설거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냉장고도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살고 있어. 새언니는
정말 일하러 간 거야? 순교가 머뭇거렸어요. 맞아.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열쇠 소리였습니다. 순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빨리 가세요. 왜? 빨리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흐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어? 누구야? 흐엉이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예전보다 한국말이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흐엉아, 오랜만이다. 순교 연락이 없어서 순이랑 왔어. 희자가 인사했지만 흐엉의 태도는 차갑했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왜 왔어요?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는데 미리 연락하지 그랬어요? 불편해요. 흐엉의 말투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세요? 순이가 흐엉과 함께 온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친구요. 친구. 네, 베트남 사람. 같이 일해요. 하지만 그 남자와 흐엉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사이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친밀해 보였습니다. 순교야, 우리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희자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흐엉이 막았습니다. 안 돼요. 순교 피곤해요. 빨리 가세요. 뭐라고? 순이가 버럭 화를 냈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빨리 가라고요?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허락 없이 들어오면 안 되죠. 상황이 험악해졌습니다. 그런데 순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교야, 너는 왜 아무 말 안 해? 희자가 물었지만 순교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교! 그제야 순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냥 가세요. 제발. 뭐, 저희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희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보내려고 하다니. 순교야, 엄마랑 잠깐 나가자. 할 말이 있어. 안 돼요! 흐엉이 소리쳤다. 순교는 어디 못 가요. 집에 있어야 해요. 뭐라고? 네가 왜 내 아들한테 어디 가지 말라고 해? 저는 순교 아내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에요. 희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인가요? 순교야, 너 정말 괜찮아? 희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순교는 잠깐 망설입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오는 길에 순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큰오빠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새언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예전 같지 않았어. 그 남자는 뭐예요? 베트남 친구라니.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희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순교의 야윈 얼굴과 두려움에 찬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또다시 순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돈 좀. 순교야, 지난번에 집에 갔을 때 그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니. 순교야, 너 정말 괜찮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냥 돈만 보내주세요. 희자는 깜짝 놀랐어요. 순교가 엄마에게 소리를 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순교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예민해서. 그냥 돈 좀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희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희자의 칠순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교와 순이는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성대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엄마 칠순인데 제대로 해야지. 하지만 희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순교 때문이었습니다. 순교는 올 수 있을까? 당연히 와야죠. 엄마, 칠순잔치인데. 순이가 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었습니다. 최근 순교의 상태를 생각하면 제대로 올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잔치 일주일 전 순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교야, 엄마 칠순잔치 날 꼭 와야 해. 네, 엄마. 흐엉이도 함께 와.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야. 그게 흐엉이는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해? 시어머니 칠순잔치보다? 죄송해요. 제가 혼자 갈게요. 희자는 아쉬웠지만 순교라도 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칠순잔치 당일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잔치는 성대했습니다. 희자야, 정말 복 많다. 자식들이 이렇게 잘하고. 그러게 말이야. 삼남매가 모두 효자, 효녀네.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희자는 계속 입구를 바라보며 순교를 기다렸어요. 엄마, 큰오빠 언제 와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조금 늦는다고 했어. 곧 올 거야. 잔치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순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순교 아니야? 맞네. 그런데 왜 저렇게 야위었지? 순교는 정말 심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얼굴도 거무스름하고 옷도 제대로 차려입지 않았습니다. 순교야! 희자가 달려가서 아들을 맞았습니다. 엄마, 가해요. 순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순교야, 너 왜 이렇게 됐어? 많이 아팠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순교의 모습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목에는 이상한 자국들이 있었고 눈빛도 초점이 없었습니다. 어서 앉아서 밥 먹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다 준비했어. 순교는 자리에 앉았지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형수님은 정말 못 온 거야? 민교가 물었습니다.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못 와? 그냥 중요한 일이래. 순교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며느리가 시어머니 잔치에도 안 오네. 요즘 국제결혼 여자들이 예의가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순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순교를 바라봤다. 흐엉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일이 중요해서. 순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에 대해 필사적으로 변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순교야. 진정해. 희자가 아들을 달랬어요. 괜찮아.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속으로는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순교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잔치가 진행되면서 친척 중 한 명이 순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교야, 결혼 생활 어때? 잘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베트남 아가씨랑 사는 게 어때? 문화가 달라서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언어는 통해. 한국말 잘해. 네, 잘해요. 순교는 대답할 때마다 불편해했습니다. 마치 질문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때 희자가 다가왔습니다. 순교야, 흐엉이한테 안부 전해줘. 그리고 너 좀 잘 챙겨달라고 해. 희자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순교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흐엉이한테 너 잘 챙겨달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순교가 소리를 질렀어요.
순교야, 왜 그래? 흐엉이는 나를 잘 챙겨줘요. 흐엉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순교야, 엄마가 언제 흐엉이를 나쁘다고 했어? 엄마는 흐엉이를 싫어해요. 처음부터 반대했잖아요. 희자는 당황했습니다. 순교가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순교야, 엄마는 흐엉이를 싫어하지 않아. 그냥 너를 걱정해서.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흐엉이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순교야,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하지만 순교는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흐엉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순교야, 흐엉이는 나를 사랑해요. 나만을 사랑해요. 그 순간 순교가 갑자기 희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흐엉이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순교야. 민교와 순이가 달려왔지만 순교는 더욱 거세게 엄마를 흔들었습니다. 흐엉이가 너무하다고? 흐엉이가 나쁘다고? 큰오빠! 나! 엄마 나! 순이가 소리쳤어요. 잔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칠순잔치에서 아들이 어머니의 멱살을 잡다니. 형, 정신 차려! 민교가 순교를 떼어내려 했지만 순교는 놓지 않았습니다. 다들 흐엉이를 나쁘게 생각해요? 하지만 흐엉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순교야, 제발 놔라. 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서야 순교를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 너 미쳤어? 민교가 소리쳤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순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교야, 순교야. 희자가 아들을 부르며 쓰러졌습니다. 엄마, 순이가 희자를 붙잡았지만 희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 불러요! 잔치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순교는 엄마가 쓰러진 것을 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는 무릎을 꿇고 엄마를 불렀다. 내가 뭘 한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희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순교도 따라가려 했지만 민교가 막았습니다. 형은 집에 가! 지금 당장 집에 가! 인교야. 나는 가라고! 순교는 결국 혼자 돌아갔습니다. 잔치는 물론 엉망이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에서 희자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쇼크가 컸어요. 엄마, 괜찮아요? 순이가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순교가 왜 그랬을까? 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쉬세요. 나중에 생각해봐요. 아니야.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 우리 순교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 민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형이 엄마한테 손을 댄 건 처음이에요. 뭔가 정말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순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뭘? 큰오빠 일을 제대로 조사해봐야 해요. 오늘 일로 확실해졌어요. 오빠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희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변해버린 모습, 그리고 오늘의 충격적인 사건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희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 후 민교와 순이는 본격적으로 순교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순교 형이 사는 동네부터 가보자. 그래. 이번엔 제대로 알아봐야 해. 두 사람은 평일 오후 순교가 일하러 간 시간을 노려서 그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저번에 봤던 옆집 아주머니부터 만나보자. 운 좋게 그 아주머니가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 지난번에 오신 분들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아주머니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실 그 집 이야기를 누군가와 하고 싶었어요. 너무 이상해서요. 어떻게 이상한가요? 처음에는 신혼부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요? 여자가 소리 지르는 소리. 그리고 뭔가 던지는 소리. 가끔은 남자가 우는 소리도 들려요. 순이와 민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가 우는 소리요? 네, 밤늦게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엔 싸우고 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베트남 남자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베트남 남자요? 네, 젊은 남자예요. 그런데 그 남자와 그 베트남 여자가 어떻게 보면 연인 같아 보여요. 연인이요? 그냥 보기에도 그래요. 서로 스킨십도 하고. 그런데 정작 남편인 순교 씨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어요. 민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혹시 폭력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나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순교 씨가 점점 야위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밤늦게 혼자 나와서 편의점에서 라면 사 먹는 걸 봤어요. 집에서 밥을 안 주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신혼부부 집 같지 않아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은 후 두 사람은 주변 상가들도 돌아보았습니다. 편의점 사장도 순교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분 말이에요? 요즘 자주 오세요. 자주요? 네. 거의 매일 밤늦게 와서 컵라면이나 김밥 사가세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요? 처음에는 부부가 같이 왔는데 요즘은 혼자만 와요. 그리고 돈도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가끔은 잔돈 모아서 라면 사가세요. 잔돈을 모아서요? 네. 500원짜리, 100원짜리 모아서. 보기에 안쓰럽더라고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얼굴에 상처가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는데. 상처요? 네. 뺨에 손톱 자국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목에도 이상한 자국이. 순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 보였습니다. 혹시 경찰서에 신고나 그런 건 없었나요? 근처 파출소에도 들러보았습니다. 경찰관은 처음에는 대답을 꺼렸지만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집 때문에 신고가 몇 번 들어왔어요. 신고요? 소음 신고요. 밤늦게 싸우는 소리가 너무 크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두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아무 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이니까 말릴 수도 없고. 혹시 다른 신고는 없었나요? 경찰관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한 번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어요. 가정폭력이요? 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부부싸움이라고. 언제였어요? 한 2달 전쯤? 민규와 순이는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파출소를 나온 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야. 오빠,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 응.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그런데 왜 큰오빠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모르겠어. 뭔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희자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본 결과 민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형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희자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그럼 우리 순교가 맞고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순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새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남자? 네. 그때 본 베트남 친구라는 남자요. 큰오빠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어요. 희자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그럼 우리 순교가 왜 그 여자를 계속 감싸는 거야?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민교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정신적으로 지배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계속해서 세뇌를 당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를 오히려 보호하려고 해요. 희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 네. 특히 순교형처럼 순수하고 의존적인 성격이면 더 쉽게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칠순잔치 때 그렇게 흥분한 거군. 맞아요. 엄마가 형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보내준 돈도 아마 다 그들이 가져간 것 같아요. 뭐? 큰오빠는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돈은 계속 달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다른 용도로 쓰인 거예요. 희자는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떨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민교가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나 전문 상담사. 그런데 순교가 협조할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상태로는 새언니 편만 들 거예요.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계획을 세우자. 무엇보다 순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와야 해.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순교가 스스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순이는 가정폭력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담사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후 말했습니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도움을 요청하기가 더 어려워요. 특히 정신적으로 지배당한 상태라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신뢰관계부터 회복해야 해요. 지금은 가족들도 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기요? 네, 가해자가 가족들이 너희 관계를 방해합니다고 세뇌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천천히 비난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좋겠어요. 상담을 마친 후 순이는 가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야 한대. 언제? 빠를수록 좋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어. 희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래. 우리 순교를 구해야 해. 더 이상 저런 식으로 살게 둘 수는 없어. 그렇게 해서 순교를 구하기 위한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전문 상담사 김 선생과의 첫 만남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분이 심각한 정신적 지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희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일단 강제로 데려오시면 안 됩니다. 더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요.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천천히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비난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김 선생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순교 씨와 단둘이 만날 기회를 만드세요. 흐엉 씨가 없는 시간에요. 어떻게요? 순교 씨 직장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는? 절대 추궁하지 마세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엄마로서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다는 식으로요. 민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계속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라고 지적하지 마세요. 일단 들어주세요. 지금은 진실보다도 관계 회복이 우선이에요. 며칠 후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민규가 미리 순교의 퇴근 시간을 확인해 두었습니다. 희자는 순교의 직장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어요.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오후 6시쯤 순교가 나타났어요. 여전히 야윈 모습이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순교야, 엄마, 왜 여기에? 순교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아,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우연히 봤네. 어서 와.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희자는 김 선생의 조언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순교야, 커피 한잔 할까? 엄마가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 그런데 집에 빨리 가야 해서. 잠깐만, 10분만. 엄마가 얼마나 내가 보고 싶었는데. 희자의 간절한 눈빛에 순교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분만요. 근처 카페에 앉은 순교는 계속 시계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순교야, 왜 이렇게 급해?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흐엉이가 기다려서요. 그래. 흐엉이 잘 지내? 희자는 김 선생의 조언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다행이네. 엄마가 걱정했거든. 순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예상과 달랐어요. 비난하거나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칠순잔치 때 정말 죄송했어요. 순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괜찮아. 순교야. 엄마는 다 이해해. 이해해요? 응.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결혼 생활 적응하느라. 순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이해해 줄 줄 몰랐어요. 엄마, 순교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흐엉이와 잘 지내고 있다니 엄마도 기뻐. 그 말에 순교는 더욱 울컥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물론이야. 우리 순교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 하지만 순교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교야,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도 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 순간 순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는 흐엉이를 싫어하잖아요. 아니야. 엄마는 흐엉이를 싫어하지 않아.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반대했잖아요. 순교야, 그때는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지금은 너희가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엄마도 안심이야. 순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흐엉이 계속 말했던 것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흐엉이가 그랬어요. 엄마가 우리 결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고. 그런 적 없어. 순교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때 순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순교는 전화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세요? 응, 지금 가고 있어. 아니야. 그냥 잠깐. 응, 알겠어. 전화를 끊은 순교는 급하게 일어났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가봐야 해요. 순교야, 조금 더. 안 돼요. 정말 늦으면 큰일 나요. 순교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순교야, 큰일이 뭐야? 아니에요. 그냥 걱정해서요. 순교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희자는 아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김 선생의 조언을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카페를 나온 희자는 순교를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순교는 집으로 향하는 내내 뛰다시피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순교는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해. 버스가 늦어서. 거짓말. 어디 갔습니다 온 거야? 정말. 바로. 아야. 무언가 던지는 소리와 함께 순교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희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순교가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너 또 가족들 만났지? 아니야. 정말. 아니야. 냄새나. 커피 냄새. 누구랑 커피 마셨어? 그게 아니라. 또 다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희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희자는 바로 민교와 순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순규 정말 맞고 살고 있어.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희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민교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요. 다음 날 김 선생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해야 해요. 김 선생은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순교 씨를 직장에서 만나서 함께 상담을 받자고 제안해 보세요. 상담요? 네.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이라고 하세요. 부부 상담이 아니라요. 그런데 응할까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부탁하시면 거절하기 어려울 거예요. 특히 엄마가 잘못했던 것 같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받고 싶다고 하시면요. 며칠 후 희자는 다시 순교의 직장 앞에서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민교도 함께였습니다. 순규야. 엄마. 민교까지? 왜들? 순규야, 엄마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부탁이요? 엄마가 상담을 받고 싶어. 상담요? 칠순잔치 때 일 때문에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싶어. 순교는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모르겠어. 그래서 너랑 함께 상담받고 싶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지. 하지만 순교야, 엄마 부탁이야. 한 번만. 순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한 번만요. 드디어 전문가와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상담실에서 김 선생과 마주 앉은 순교는 매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순교 씨, 편하게 앉으세요.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에요. 네. 어머님께서 가족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순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 관계에서 힘든 점이 있나요? 순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가족들이 제 아내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드시겠네요. 네. 크엉이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가족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요? 크엉이가 저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김 선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흐엉 씨와의 관계는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하지만 순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힘든 일은 없으세요? 그 순간 순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제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잘못이요? 어떤 잘못? 순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을 꽉 쥐고 눈을 내리깐 채로 숨을 고르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제가 흐엉이를 잘못 챙겨서 화를 내거나
일을 제대로 못해서. 김 선생은 부드럽게 끄덕이며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희자는 옆에서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순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속에 억눌린 고통이 묻어났어요. 순교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아는 내 모습은 언제나 착하고 열심히 하는 아들이었어. 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어요. 김 선생이 미리 당부했던 대로 비난이나 추궁 없이 따뜻하게 다가가려 애썼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는 순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 때문에 효영이가 힘들어요. 제가 더 잘해야 하는데. 김 선생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순교 씨, 힘들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는 건 힘들죠. 혹시 흐엉 씨가 그렇게 느끼게 하는 말이 있나요? 순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효영이가 가끔 말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제가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어서, 제가 부족해서. 희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를 악물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교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가 알아. 김 선생이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순교 씨, 지금 당신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그 부담을 덜어낼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순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김 선생의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 진짜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순교 씨. 당신은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해요. 상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김 선생은 순교에게 작은 질문을 던지며 그의 마음을 천천히 열게 했습니다. 특히 흐엉이와의 생활에서 불편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일이 있나요? 흐엉 씨와 다툰 적이나 불안했던 순간이요? 순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은 돈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효영이가 화를 내서 주방에서 칼을 들었어요. 저한테는 안 겨누긴 했지만 그냥 들고 있었어요. 희자와 민교는 숨을 삼켰어요. 김 선생은 침착하게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무서웠나요? 네, 무서웠어요. 하지만 효영이가 너 때문이야라고 해서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순교 씨. 누가 칼을 든 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당신은 그 상황을 견뎌낸 거예요. 순교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오랫동안 억누르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 진짜 바보인가요? 아니에요, 순교 씨.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 상황에서 버텨낸 거잖아요. 상담이 끝난 후 김 선생은 가족들에게 따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순교 씨는 심각한 정신적 지배를 받고 있어요. 특히 가스라이팅과 감금의 징후가 보입니다. 흐엉 씨가 그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도 의심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희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지금은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며 순교 씨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강제로 할 경우 저항이 심할 수 있으니 법적 조치와 함께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민교가 물었습니다. 법적 조치요? 네, 가정폭력 신고와 함께 보호처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증거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날 밤 가족들은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단계로 흐엉이와 그 남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순이는 동네 CCTV를 확인해 보기로, 민교는 경찰과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순이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CCTV에 흐엉이와 남자가 함께 다니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순교는 항상 뒤에 쫓아가듯 걷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 근처에서 순교가 혼자 나와 울고 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요. 민교가 동의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형을 구할 때야. 희자는 아들의 안전을 기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곧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경찰과 상담소의 도움으로 순교를 구조하기 위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순교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의 협조로 드디어 순교를 구조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희자는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교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을 풀어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 아침 일찍 경찰 2명과 김 선생이 함께 순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희자와 민교, 순이도 따라갔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순교는 이미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얼굴에는 또 다른 상처가 보였습니다. 순교야. 희자가 달려가려 했지만 김 선생이 손을 잡아 세웠어요. 천천히 접근하세요. 놀라지 않게요. 경찰이 먼저 나서서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 계시죠?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흐엉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며 그녀가 나타났어요. 옆에는 그 베트남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당황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흐엉이 거칠게 물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집 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 없어요. 그럼 협조해 주세요. 안 그러면 강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흐엉은 입을 다물었지만 남자가 뭐라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결국 문이 열리며 안이 드러났어요. 집안은 어지러웠고 순교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자국이, 얼굴에는 멍이 있었습니다. 순교야. 희자가 아들을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순교는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왜? 순교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희자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순교는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결국 엄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흐엉이가. 쉿, 순교야. 말하지 마. 이제 다 끝났어. 경찰이 흐엉과 남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발견된 증거 순교의 상처 사진, CCTV 영상, 이웃 증언은 충분했습니다. 흐엉과 남자는 가정폭력과 사기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순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순교야. 네 잘못이 아니야. 김 선생이 다가와 순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이제 안전한 곳에서 쉬세요. 순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처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는 희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순교는 문가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엄마. 나 여기 올 수 있어요? 당연하지. 순교야. 여기가 네 집이야. 희자는 아들을 방으로 데려가 옛날 이불을 펴주었습니다. 순교는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칠순잔치 때 제가. 괜찮아. 순교야. 엄마 다 이해해. 네가 힘들었단 걸 이제 알았어. 순교는 엄마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옆에서 민교와 순이도 눈물을 삼켰다. 형, 이제 괜찮아질 거야. 우리 같이 있으니까. 순이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며칠 후 순교는 정신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의 도움으로 세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흐엉이를 두둔하려 했지만 점차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바보였죠? 아니야, 순교야. 너는 착한 아들일 뿐이야. 그저 속은 거야. 희자도 자책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믿었어. 너를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엄마,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아픔을 나눴어요. 민교와 순이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형, 이제 우리 같이 살아. 혼자 힘들어 하지 마. 우리가 옆에 있을게. 민교가 말했습니다. 그래. 오빠, 나도 도울게. 공방에서 일하는 거 배워볼까? 순이의 제안에 순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나 그림 그릴 수 있어? 당연하지. 오빠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가족은 작은 공방을 찾아 순교에게 그림을 다시 그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점차 붓을 잡는 모습이 익숙해졌습니다.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자는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 사진에는 젊은 희자와 삼남매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는 순교가 그린 새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희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칠순이 된 것 같구나. 순교가 다가와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다시 엄마 아들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나의 아들이야. 순교야. 앞으로도 영원히. 희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민교와 순이가 저녁을 준비하며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픔은 남아 있었지만 그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났어요. 희자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칠순 잔칫날 아들에게 멱살을 잡힌 희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하루,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아들의 비명과 가족의 회복을 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가장 아픈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언젠가 서로를 다시 마주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삶이 담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